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차관은 한 차례만 전화했을 뿐이다 라고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수차례 텔레그램으로 이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만석 대행, 법무부의 연락 횟수가 수차례라 항소 포기 압박 느껴졌다. 이 수차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한 차례 전화했을 뿐이다. 아니면 수차례 텔레그램 등으로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차관이 했다? 라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경실련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 의혹을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무리한 수사 여부, 항소 포기 과정, 외압 등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내부 의견 개진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과도한 대응이다 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국정조사하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면 될 일 아니냐. 외압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은 외압 행사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차관은 한 차례만 통화했다라고 하고 있고 외압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노 대행 얘기 들어보면 수차례 텔레그램 등으로 차관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경실련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자.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범계 의원 토론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토론한다라고 하면은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라고 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재벌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소 포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기사를 갖다 쭉 보면요. 그날 11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후에 중앙지검장이 결재했어요. 항소하는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에게 전화한 게 5시 반이었거든요. 오후 5시 반. 퇴근하기 30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진우 검사장이 어떻게 대행님 항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만석 대행이 아직도 항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가 안 된 거를 중앙지검장하고 노만석 대행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법무부에서 전화 왔다라고 했는데 그 대행한테 그 전화한 사람이 차관이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내가 노만석 대행하고 통화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여러 번 한 거 없다. 뭐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통화만 직접 통화한 건 딱 한 번이지만 텔레그램인지 뭔지 이런 SNS 같은 걸로 여러 차례 그게 몇 차례가 될지 10차례가 될지 20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외압이지 뭐가 외압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곽규택 의원처럼 수사해 본 적도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노만석 대행의 핸드폰만 하면 돼요. 통화 내역과 메시지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면 딱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요. 텔레그램만 보면은 이게 진짜로 그냥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외압이 있었던 건지 명백하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는 정도만 좀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양태현 변호사님.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텔레그램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로 차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압박이 느꼈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만 있는 거죠. 본인 입으로 나온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뭐 만약 그런 법무부 측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뭐 결국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이건 뭐 검찰의 책임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자기가 책임지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마치 무슨 법무부에서 이제 불법적인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이 이제 어젠가 이제 그 형사 고발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는 수사로 넘어갈 단계고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었으면 그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뭐 불법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노만석 대행이 그냥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법무부나 용산이 뭐 이런 식으로 항소 포기를 하면 더 뭐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이런 결과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런 식의 해명,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이분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계속 이슈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책임을 지고 검찰이 결정한 것인 만큼 뭐 그거에 대한 비판도 검찰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욱에 이어 김만배 씨도 이 추징보전 해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보도도 많습니다. 자, 그러자 논란이 일자 남욱 측이 이렇게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 항소 안 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맞는 말. 항소 안 한 게 남욱 씨 잘못은 아니죠. 추징하지 않은 건 1심 법원의 판단 아니냐. 맞는 말. 왜 또 맞는 말. 몰수 추징 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검찰이다. 이것도 맞는 말. 다 맞는 말만 하네요. 근데 왜 니들 항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도 야 검찰 니들 항소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리고 왜 우리 보러 뭐라 그러냐 라고 말하는 건데 할 말이 없네요. 적반하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곽태규 의원님?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진짜 얄밉게 말을 하네요. 얄밉게 말한다. 저요? 아니면 남욱 측 아까 관계자? 남욱 변호사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범죄 집단 대장동 일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가겠다. 왜 이게 우리 잘못이냐. 이런 걸 열어준 게 항소 포기거든요. 다른 사례 같으면 항소 포기하는데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잘 아시듯이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차액을 가져간 희대의 이 배임 사건입니다. 네. 여기서 1심에서 추징금 구형됐다가 영원 선고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것은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의 판단을 누군가가 굉장한 압력을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 항소 포기가 이런 결과로 지금 이어진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다 예측을 했을 건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던 정성호 법무장관, 저는 굉장한 이 판단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는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항소 포기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성남시는 무슨 입장일까요? 이 성남시는 이제 어마어마한 미션을 지게 됐습니다.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민간, 성남 도계공 내지는 성남시 내지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됐어요. 성남시 입장입니다. 검찰에 그 동결 해제하지 말라라는 의견서를 보냈어요. 2,070억 중 일부라도 추징을 해제할 경우 진행 중인 이익 배당금 무효 확인 소송 실효성이 사라진다. 민사소송 승소하더라도 자산 처분해버리면 우리 그거 못 찾는다. 민간이 무슨 수로 찾아요. 수사기관이 아닌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돼야 한다. 라는 간곡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일당들은 동결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소송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김유정 의원님, 사실 많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은 저들의 요구대로 동결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자산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환수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 지점이 가장 걱정되는데, 마침 뭐 누구누구가 대장동 누구누구가 땅을 팔라고 몇백억이 내놨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까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라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후보 우리 잘못이냐, 니들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 이런 식 답변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지점이 가장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이것저것 묶여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더 어려움이 이제 이 사건에 투영이 돼서 네. 더 사실 화가 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추징보전 해제하는 문제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거 법원에서 안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 추징 보전 관련한 부분은 마약거래법에 뭔가 규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뭘 이제 묶어둔다 이런 취지의 대목이 있는데 그 확정 판결이 이번 1심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이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거를 확정 판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항소는 포기했지만 2심, 3심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박범계 의원도 곧바로 법원이 이거를 해제해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검찰이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